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반기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단 하나의 지표만 보려면 뭘 봐야 될까? 우리가,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를 보면 이 주거비가 34.5%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보면 이제 6월 13일 날 이제 발표됐던 자료들 보면 연율로 4%고 월간으로는 0.1%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표가 잘 나왔죠.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온 것으로 사실은 주식시장이든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절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쉘터 부분입니다. 쉘터 부분. 나머지 부분 이렇게 우리가 뭐 운임료, 그래서 항공료도 들어갔고 여기 보험료도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중고차 가격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바로 뚝딱 안 나오는 게 집값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의 문제고 또 자가로 환산한 그 owners equivalent rent라고 그러잖아요. 자가로 환산된 임대료. 여하튼 집값과 임대료의 영향을 받는 이 쉘터 부분이 전체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 이게 이제 0.4로 갔다 다시 0.6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 사이트 가보시면 전국 주택 가격 지수 보면 작년 7월달 이렇게 꺾였다가 올해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게 불편한데 근데 이제 이 3분의 1이나 되는 이 주택 가격 혹은 물가 지표의 쉘터 부분이 올라가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이제 이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들의 성과가 좋은 걸 보고 안도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홈빌더 ETF라고 XHB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R 홀튼이 미국에서 최대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나리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폴테가 3위고 뭐 요건 고급 이제 빌라 짓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면 이 실적을 볼 때 이게 단순히 그냥 거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40빌리언 가까이 되고요. 39빌리언이고 연간으로 작년에 36빌리언을 했습니다. 매출을. 그러니까 매출과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걸 보고 또 퍼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보면 이게 그렇게 거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실적을 반영한 주가다. 주택의 공급의 속도를 예상을 하고, 그죠? 공급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테니까 그걸 시장에서 반영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된 건 아니냐. 그러면 자본주의 자체가 공급을 늘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값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는 이 물가 지표가 그죠? 물가 지표의 이 부분이 안정이 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은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는 물가를 못 잡을까봐 두려워했다고 하면 지금은 끝내기 수순에서 변화를 이제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변수를 일으켜가지고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그건 뭐냐? 그거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주택시장 자체를. 그렇게 되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성공 경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완만하더라도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물가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이겠죠. 미국의 이제 CPI 구성을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이게 두 가지 면입니다. 그러니까, 홈빌더들의 매출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회사들의 주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의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인부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subcontractor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협력업체, 하도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수많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야 되는 물건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베스트바이도 좋아지고, 다른 리테일도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난 시기에 꺾이긴 힘들다. 그죠? 그 다음에 메인 스트리트가 꺾이기 힘든과 동시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은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하다. 그쵸? 물가도 안정되고, 그죠? 고용도 유지가 되면서 다양하게 지금 미국의 경기가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골디락스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엄살이고 작년에는 진짜로 두려웠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연준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걸 기본에 깔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AI로 인한 생산성 혁명까지 있다고 하면 어쩌면은 이게 금리가 계속 높아질 위험 때문에 잘 되는 놈들만 잘 되는 시장이 아니고, 물가 지표가 안정되는 가운데 메인 스트리트는 살아있으면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 다 같이 레벨업하는, 브로드닝하는 그런 진정한 메인 스트리트과 월 스트리트에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선순환의, 그죠? 선순환 혹은 미국판 쌍순환의 그런 골디락스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